아리는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손에 든 초인종 버튼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는 보름째였지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준우는 회사 회식으로 저녁 9시나 되어야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하는 긴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리는 28, 광고회사 디자이너입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지요. 결혼 전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섭니다. 한 손에는 큰 보따리가, 다른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50대 중반의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랜만이네. 정희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린이 사흘 동안 준비한 결과였지요. 집이 참 예쁘구나. 역시 디자이너답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린은 시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 처음 둘만의 시간이었지요. 정희는 가져온 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과일, 반찬통, 선물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한다고 준우가 그러더라. 백화점에서 골랐어.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아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준우에게 명품은 별로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정희는 계속해서 선물을 꺼냅니다. 화장품 세트, 옷, 액세서리 테이블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아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요. 이 많은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따라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는 게 좋지.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힐 듯 말 듯한 거리였지요. 아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희는 아린의 손놀림을 지켜봅니다. 칼질, 양념 넣는 순서, 불 조절하는 모습까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준우는 매운 거 잘 못 먹어 알지? 네, 알아요. 국은 항상 진하게 끓여야 해. 싱겁게 먹으면 기운이 안 나거든. 아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준우의 입맛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는 셈이었지요. 식사 시간입니다. 아린이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맛을 봅니다. 맛있네. 손맛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준우는 나물보다 고기를 좋아해. 다음엔 고기 반찬을 더 해줘. 네, 명심할게요. 식사 내내 정의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건강 챙기는 법. 아리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준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길어졌지요. 정희는 결혼사진 앨범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아리는 방에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넘기며 앉았습니다. 이 사진 예쁘다. 우리 준우 정말 행복해 보여. 정희의 손이 아들이 얼굴 위에 머뭅니다. 오래도록 쓰다듬었지요. 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사진 속 준우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는 것 같았지요. 아리나, 네, 어머니 준우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약해 보여도 마음이 여린 애거든.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아린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했지만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아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지요. 밤 9시. 준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린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우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늦었네. 우리 아들 피곤하지? 괜찮아요. 아린이 잘 모셨죠? 그럼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아린은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선물 보따리를 건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둘이 함께 써. 부부는 함께 해야 오래가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아린은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무겁고 답답했지요. 준우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린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온 집안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물들, 반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들 긴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리는 알고 있었지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만 깜빡였습니다. 아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준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리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요. 문을 여니 시어머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 깜짝 방문이다. 괜찮지? 아리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를 안으로 모셨지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준우 회사 이야기하지만 식사 후 정희가 입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리는 물잔을 들다 말았지요. 어머니, 갑자기요? 집이 너무 멀어서 힘들더라. 오늘은 그냥 여기서 쉬고 싶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알아. 그래서 말인데.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바라봤지요. 아린아, 우리 오늘 같이 자면 안 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아리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린이랑 같이 자시겠다고요? 왜 안 돼? 우리 이제 가족인데. 그래도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자는 거 옛날엔 당연한 일이었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난 그냥 우리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을 뿐인데. 아린은 준우를 보았습니다. 준우도 아린을 보았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어머니.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어머니가 방 쓰세요. 준우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 내가 거실에서 자면 허리 아파. 넌 방에서 자야 해. 그럼 저희가 거실에서 자고. 어머니가 그것도 안 돼. 신혼부부를 거실에 재울 순 없지.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선택지를 하나하나 막아갔지요. 아리나 정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무섭니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자는 거야.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섭다고 말할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준우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호텔이라도 호텔? 아들 집에 와서 호텔을 가라고? 그게 말이 되니?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요. 아리는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무례한 며느리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지요. 결혼 석 달 만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낯선 사람과 한 이불 속에 누워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불편한 일이었지요. 시계가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됐어. 내가 그냥 갈게.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구나. 미안해.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요. 아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 아린이 불렀습니다. 같이 자요. 준우가 아린을 봤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랑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준우는 침대 시트를 새로 갈았습니다. 베개를 2개 준비했지요. 아리는 잠옷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준우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린과 정희는 방 안에 남았지요. 침대는 퀸 사이즈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린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자, 내가 잠버릇 없어. 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옆에서 정희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숨쉬는 소리,
모든 게 크게 들렸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를 깨울까봐 두려웠지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나, 자니? 아니요. 아직이요. 나도 잠이 안 와.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아리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린 쪽을 향했지요. 어둠 속에서 정희, 눈이 빛났습니다. 고마워. 오늘 내 부탁 들어줘서 괜찮아요. 넌 착한 애야, 준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 아리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지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내야 할까요? 아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 새벽이 올 때까지 아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리는 2시간쯤 잠들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지요. 침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요. 거실로 나가니 준우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목을 비틀고 누운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지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지요. 일어났니? 잘 잤어?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앉아있어. 아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방은 이미 정희 영역이 된 것 같았지요. 조미료 위치도 그릇 위치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들도 함께 차려졌지요. 우리 준우 일어나기 전에 우리끼리 먹자. 둘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아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 덕분에 편히 잤어.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한숨도 못 잤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식사 후 정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지요. 이거 보여줄까 했어. 준우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아리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 나왔지요. 이게 준우 100일 사진이야. 이때 정말 예뻤지.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를 쓰다듬었 지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치원 입학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준우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지요. 이날 준우가 엄마 손 놓기 싫다고 울었어. 1시간을 달래서 겨우 보냈지.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준우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 아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자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지요. 더 많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마다 정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우의 옆에, 뒤에 언제나 정희가 있었지요. 이건 대학 입학식이야. 이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정희의 손이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앨범에는 준우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요. 모든 사진이 정희와 준우 단둘이었습니다. 준우 아버지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 준우가 5살 때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나 혼자 준우를 키웠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린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준우만 잘 크면 됐으니까. 정희가 아린을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준우야. 이해하지?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 무게가 이제 자신에게도 넘어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린과 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정희의 손가락이 아린의 얼굴 위로 갔습니다. 천천히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준우를 내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았어. 어머니, 하지만 이제 넌 가족이야. 준우를 부탁해. 정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오싹함을 느꼈지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가족 전체의 일이지. 네, 특히 우리처럼 시어머니랑 며느리만 있는 집은 더 그래.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해. 정희의 손이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지요. 앞으로 자주 올게. 우리 더 친해지자. 아린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주 온다는 말이 위협처럼 들렸지요.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계세요? 응, 아린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준우는 아린을 봤습니다. 아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 준우야. 엄마 걱정 말고 회사 잘 다녀. 네. 어머니. 정희는 아린을 안았습니다. 꼭 껴안았지요. 우리 며느리 사랑해. 아린은 몸이 굳었습니다. 팔을 들어 정희를 안았지만 어색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아직 앨범이 들려 있었지요. 준우야. 응, 어머니가 앞으로 자주 오신대.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지요. 아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정희와 준우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28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입자로 남을까요? 창밖으로 정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걸 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과거와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인가요? 아린은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준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이 아린을 더 외롭게 만들었지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아린은 생각했습니다. 이 무게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지요. 아린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잠들려 하면 전화가 왔지요. 아린아, 준우 밥은 잘 먹었니? 매일 밤 11시 정희의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또 와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 옆에 큰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번 주말에 여기서 지낼 거야. 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말 내내요? 그래, 며칠 못 봤더니 보고 싶더라. 괜찮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준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계시려고요? 응, 우리 아들 얼굴 좀 봐야지. 준우는 아린을 봤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돌렸지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린아, 잠깐 이리 와봐. 아린은 거실로 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이거 줄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였지요. 이건 시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준우 아빠랑 결혼할 때 받았어. 시집 식구들한테 인정받았다는 표시였지. 아린은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정희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아린의 목에 직접 걸어주려 했지요. 어머니, 이건 너무 받아.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정희의 손이 아린의 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린은 몸이 굳었습니다. 목걸이가 목에 걸렸지요. 무거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 같네. 아린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지요.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린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거 할머니 목걸이야. 아린한테 줬어.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준우야, 너도 기쁘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잤습니다. 준우와 아린은 거실에 남았지요. 아린이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무슨 의미야? 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 전통이야. 전통?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벗어도 돼?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거야. 그럼 계속 차고 있어야 해?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일어섰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요. 목걸이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알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나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문 열어줄래? 아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요. 목걸이 예쁘게 걸렸니? 네, 다행이다. 넌 정말 예뻐. 정희는 아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아리나, 네, 나 준우 빼고는 아무도 없어. 정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남편도 일찍 떠났고 친구들도 멀어졌어. 이제 준우만 남았어. 어머니, 그래서 부탁이야. 준우 잘 부탁해. 정희는 아린을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지요. 아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넌 착한 애야. 내 마음 알아주지? 아린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아리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들을까봐 두려웠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아린을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적응하시는 중이야. 준이야, 언제까지?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며느리야. 아니면 너 아내야? 아니면 너 아내야?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대답해줘. 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야. 어머니 편을 들든지 너 편을 들든지. 너 편을 들든지. 준우가 일어섰습니다.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 나 매일 숨 막혀. 아린은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벗으려 했지만 고리가 풀리지 않았지요. 이거 벗어. 엄마가. 맨날 엄마 얘기만 해.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아린과 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웠니? 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하지만 이해해줘. 나도 적응이 필요한 거야. 정희는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주어 쥐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 단어가 아린을 짓눌렀습니다. 아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이건 소유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미 갇혀버렸다는 것. 목걸이가 목을 조였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벗을 수 없는 족쇄였지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아린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준우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린은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완전히 혼자였지요. 이 관계에서 완전히 혼자였지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탈출구는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차고 있었습니다. 벗을 수 없었지요. 정희가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목걸이 잘 차고 있지? 아리는 매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이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지요.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우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린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요. 말수가 줄었다는 것을요. 밤마다 창밖만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지요.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지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린은 늦잠을 잤습니다. 요즘 잠이 많아졌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준우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일어났어. 밥 먹어. 아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만든 계란말이와 토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내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어때? 댁에 가는 게 어때?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지요. 아린의 부모님은 경기도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방문이 잦아서
시간이 없었지요. 시간이 없었지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아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그리웠다는 것을요.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지요. 아빠,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여전히 따뜻했지요.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아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아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린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지요. 정희 집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와 마당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버지는 꽃을 가꾸고 계셨지요. 계셨지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내 엄마가 잘 챙겨줘서.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아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 그래.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해.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거실에서 준우와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준우가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으시대. 당뇨가 심하시다고. 아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닐까? 준우의 말이었습니다. 아리는 준우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 아리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준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모시면 되지. 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아리는 상상했습니다. 정희와 아린의 부모님이 한 집에 사는 모습을요. 한 집에 사는 모습을요. 가능할까요? 내 생각은 어때?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론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덜 외로울 것 같았지요. 덜 외로울 것 같았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정희가 받아들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장인어른 댁 다녀왔어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지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좁은데 어떻게 다 같이 살아? 어떻게 다 같이 살아? 집을 넓히면 되죠.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린과 준우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린은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준우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린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요. 정희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벗을 수 없는 무게였지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반쯤 차오른 달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달. 아린의 삶과 닮아 있었지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갇히게 될까요? 더 깊이 갇히게 될까요? 아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준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리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가족에 대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가족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희의 전화가 올 것이고요. 목걸이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리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적어도 준우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충분할까요? 아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한 날들이었습니다. 필요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리는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준우가 먼저 누워 있었지요. 아리는 옆에 누웠습니다. 준우의 손이 아린의 손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잡아주었지요. 하지만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 사랑,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비록 확신할 수 없어도 비록 두려워도 아리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이니까요.